볼 건데요. 스마일님께서 기내에서 스튜어디스 분들, 이제 승무원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무서운 일들 아니면 괴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스마일님,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잘 네, 오랜만에 지내셨어요? 상담하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자, 오늘 스마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예전에 산공부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제 태국 호텔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음, 그 직업 괴담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네.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승무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와 와, 그리고 저의 그 동료를 통해서 겪었던 좀 무서운 금기사항 아닌 금기사항 같은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것 같아요. 직업이 정말 멋진 직업들을 하셨어요. 판소리도 하셨고, 승무원도 하셨고, 그렇죠? 네. 다 가지셨어, 이거. 아이, 참.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이야기 전에 제가 네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이야기는 저희 항공사, 그리고 그 항공사에서도 특정 비행기 기종의 이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모든 비행기가 아, 아니라, 그쵸. 네. 뭐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항공사도 워낙에 좀 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네. 각 비행기마다 이제 승무원들끼리 카더라라는 식으로 뭐 유머 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호, 예. 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승무원들이 잠을 자는 벙커 공간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네네. 분명히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먼저 들어갔는데 벙커 끝에 있는 벙커에서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다면 절대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혹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가 우선은 하나 도는 게 있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커튼을 쳐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그 커튼 아래로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가깝게 커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발이나 어떤 형체가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누워있는데 과하게 커튼을 막 누군가가 흔든다거나 할 때는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와, 예.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네. 제가 비행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고, 네. 특정 그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와, 예. 제가, 저희 항공사가 이제 승무원이 두 파트로 나뉘는데, 380, 에어버스 380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장 대형 기종인 2층짜리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있고, 네. 뭐 33, 34, 350 비행기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거리 비행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380은 워낙에 좀 대형이다 보니까 승무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승무원들이 타게 되고 이야. 그 승무원들이 나눠서 이제 그 잠을 자러 그냥 레스트 타임을 받아서 가게 되지만 네.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조용한 그 벙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곳을 선점하고 싶으니까 조금 먼저 내려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제 첫 번째 레스트였고 제가 두 번째 레스트여서 이제 잘 갔다 와 이러고 이제 보냈는데 네네. 한 5분도 안 돼서 이 친구가 막 허겁지겁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왜 안 자고 왔어 했더니 자기가 저기를 못 가겠대요. 자기가 지금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뭔 말이야. 근데 워낙에 좀 그
이 친구가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또 장난을 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은 본인이 내려갔는데 분명히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더니 그 벙커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 벙커를 딱 들어가면 예. 중간에 제가 사진을 2장을 보내드렸을 텐데 하나는 복도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승무원들이 자는 그런 공간이 있는 사진일 거예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그 복도 한 중간에 웬 남자가 하나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뒤를 본 채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 말고 누가 먼저 왔나 보다 해서 봤는데 옷이 유니폼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서만 있는데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그냥 같이 오. 저희랑 비행을 하는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예. 그러면은 승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지? 라는 네. 생각에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갑자기 공포로 바뀐 게 이게 테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위험하지. 그쵸? 그냥 이곳은 분명히 승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승무원이 예. 아니면. 근데 여길 들어왔다는 건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장 올라가 주셔라. 저랑 같이 올라가 주셔라고 하고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옷이랑 이런 것들을 잠깐 그 벙커에 올려놓고 뒤를 딱 돌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예. 그래갖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뭐 움직일 수도 없겠더래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 380의 벙커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문을 열면 굉장히 소리가 커서 쾅 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귀신이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부사무장이랑 다른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뒷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다른 선배랑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금 비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네. 하면서 해준 이야기예요, 이게. 예. 우선은 380에서도 여러 개의 그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돌비 근데 비행기 이런 거 비행기 그죠? 그쵸, 네, 맞아요. 비행기 고유마다 자신의 각자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면 A111, A110 뭐 이렇게 있으면 이 111 이 비행기를 탈 때에는 네 가지를 꼭 명심해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내에 딱 타면 승무원들이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가능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들이 아.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네,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읊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캡틴이 와서 보통 이제 숫자를 다 세요. 승무원들이 네네. 몇 명인지 다 왔는지. 그때 380이 비행기를 갈 때는 꼭 3번씩 셀 것. 3번씩 셀 것? 네, 왜냐면 가끔씩 플러스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3번씩 세서 확인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콜벨이 울렸는데 콜벨이 울리면 보통은 이제 저희 승무원 업무 공간을 갤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갤리에서 콜벨이 울렸는데 좌석을 이렇게 봤을 때 좌석 위에 그런 불이 들어와야 돼요. 주황 네. 색깔 불이든 무슨 불이든. 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콜에 반응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세 소름 돋아. 번째, 크루 벙커를 이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는 절대 혼자서 먼저 가지 말 것. 예. 2명이나 3명이 짝지어서 같이 내려갈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1층, 2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층은 보통 이코노미가 쫙 있고 2층은
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한 50석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승무원만 2명만 딱 일을 하는데 절대로 그 공간에 승무원 혼자 있지 말 것. 이 네 가지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네네. 조금 저도 쉽게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언니라고 제가 그냥 칭할게요. 네네. 아, 근데 이야기 전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거를, 물론 부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워낙에 네. 카더라가 많던 이야기들이고,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래도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을 할게요.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있는 네네. 일이에요. 네. 우선은 이 비행을 탔던 이 언니는 저처럼 당시에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행 전에 그 비행기에서 하는 브리핑은 캡틴이 하는 브리핑이고요. 네. 비행 전에 하는 브리핑은 사무장이랑 부사무장이 하는 브리핑인데 그 브리핑에서 그 비행에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좀 뭐 환자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고객님들이 있으면 미리 프로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철저하다. 예. 근데 네,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그날은 뭐 장애라든지 아픈 환자가 있는 비행이 전혀 아니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조금 더 힘을 쓰자라고 하고 이러고 출발을 딱 했는데 이 언니가 보통은 이제 포지션을 받을 때 자기의 그 위치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층은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님들이 없이 자기네 승무원들 둘이서만 그 승객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좀 선배들을 많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이 언니한테 얼마 안 됐는데도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잘 됐다. 자기도 2층 일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했겠죠. 그렇게 하고 비행기가 떴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를 딱 시작을 했는데 맨 첫 번째 줄에 앉은 분부터 이제 음식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맨 앞에 앉으신 승객분한테 뭐를 드시겠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밥은 됐고 부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부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라고 하고 물어보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옆에까지 세 좌석이 다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줄 좌석은 보통 이제 그 손잡이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 거였고 이 언니가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이미 그 식사를 할 때쯤이 되면 옆에 자리들이 비면 손님들이 다 눕거나 이렇게 다리를 뻗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못 바꿔드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더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언니가 비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이 비행이 저도 알지만 굉장히 좀 힘들기로 유명한 비행이에요. 그 행선지 자체가 네네. 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고 그 승객분들 프로필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예.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언니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그렇게 뭐 자리 옮겨드릴 수 없으니까 엑스트라로 이제 뭐 블랭킷도 갖다 드리고 발이라도 뻗으실 수 있게 가방도 내려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네. 근데도 그분이 계속 자리를 바꿔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뭐지? 예.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아픈데 너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야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약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생뚱맞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됐고 와인 갖다 달라고 또 그러시더래요. 예. 근데 보통은 아프신 분들한테는 와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와인을 드시기보다는 좀 약을 드시고 주무신 다음에 컨디션 괜찮아지시면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사무장 부르라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진상. 이 언니는 어떻게든 자기 손에서 이제 그 선을 짚고 싶어서 정말 괜찮으신 게 맞냐 그랬더니 와인을 먹고 내가 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와인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끝냈대요. 그리고 이제 치우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한동안 괜찮았나 봐요. 네네. 뭐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뭐지?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 손님들이 목마르니까 이제 물 같은 거를 돌리게 돼 있는데 네. 돌릴 때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언니가 두 번째 레스트였고 다른 한 명이 첫 번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사람이 나 이제 자고 올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 언니가 혼자서 그 다음 서비스 막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하는데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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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벨이 울렸네. 예. 네, 근데 보통은 콜벨이 울리면 띵동 이렇게 한 번만 울리거든요. 예, 예. 근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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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그 콜벨 패널을 딱 봤더니 80A 그분 자리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렇게 그 캐빈 쪽을 보니까 사람이 움직임도 전혀 없고 그 시간이 되면 기내가 깜깜하거든요. 다 자니까. 네, 그쵸. 다 주무시니까. 움직임도 없고 그 위에 천장에도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언니는 가끔씩 380에 이 콜벨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안 간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러고 한 몇 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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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울리더래요. 예, 근데 예. 역시나 80A. 근데 이 언니가 뭐야 하고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아차 싶었던 게 예. 아까 그분이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와인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막 갔대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고요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고장이 맞았구나 해서 자기는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갤리의 그 커튼을 탁 치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커튼을 팍 열고 들어오더래요. 오, 예. 근데 80A 그 승객분이 너 내가 아까부터 계속 부르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소름 왜 이렇게 끼치냐? 예. 분명히 방금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뭐지 싶은데 승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죄송하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네, 레드와인 주라고. 그래가지고 레드와인을 가지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뭐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분이 또 와서 또 와인을 가지고 가시더래요. 네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올 때마다 계속 화가 나 있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예. 계속 몸을 막 만지작 막 주물렀다 두드렸다 자기가 막 혼자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이제 부사무장한테 저기를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와인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언니가 와인을 새로 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선은 보내놓고 부사무장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승객이 우선은 컴플레인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본인이 이쪽 일 마치는 대로 올라갈 테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면 우선은 와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와인을 따라서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역시 아까처럼 그분이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건 그분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그 자기가 서빙한 와인이 2개가 한 모금도 안 마신 채로 그대로 그냥 담겨있는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가서 먹는다고 가져갔는데.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그 자리에 그냥 놓여져 있고 이 사람은 자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가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건가? 뭐지? 이상하다 했고 손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니까 아, 더 이상 사건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돌아왔겠죠. 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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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여러 번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의 레스트 타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레스트를 가고 이 나머지 승무원한테 이런 승객이 있으니까 조금 확인을 자주 해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사무장, 부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내고 갔다가 자기는 자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고 올라왔는데 무슨 일 없었어? 이랬더니 아니 저 사람 계속 그냥 잠만 잘 자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콜벨이 뭐가 문제 있나 봐. 아래층이랑 저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80A라고 자꾸 뜬다고 오. 우리한테 계속 전화가 왔었다고.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런 비행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380은 2층에다가 승객이 한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씬 넘버가 같은 패널에 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담당 존 그 콜벨만 그쪽에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A는 이 갤리 외에는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울린다고요? 다른 그 갤리에 여러 번이 울려서 야,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거 좀 고장난 거 같으니까 80A 혹시 뭐 콜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무장님이랑 사무장님도 와서 확인도 하고 갔었대요. 그래도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마지막 서비스 네. 착륙하기 전에 마지막 서비스를 이제 딱 나가서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이 계속 주무시고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다음 줄을 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씰이 너무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높여겠다 테이블 앞으로 좀 해줘라 라고 네. 해서 앞에 가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당겨주셔라 라고 하면서 이분 의자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분 팔이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도 몰랐었던 거잖아요. 비행 내내. 예. 그리고 심지어 물론 비행기가 깜깜하게 됐지만 옆에도 누구도 앉아있지 않았고 이분이 잔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 결국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안 봐도 뻔해요.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심폐소생술부터 다 했지만 와. 이미 숨이 멎은 뒤였대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착륙을 결국에는 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 진술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이제 비행이 끝나고도 한참 비행기에서 못 내리고 그 진술서 쓰고 뭐 녹음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 승객이 비행기 뜨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사망 시간이. 네, 사망 시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대강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0시간은 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고 들은 얘기로는 10시간이 넘었으면 분명히 첫 번째 서비스를 하고 바로 직후여야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언니는 계속 이 사람이 한테 서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너무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떤 꿈을 꿨을 때 막 왜 그런 꿈 꿨는데 해가지고 약간 좀 기억이 잘 가물가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안 떠오르던 그 기억이 팍 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언니가 갑자기 뭐가 팍 떠오르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좀 그랬던 게 이 승객이 와서 와인을 2잔을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자기가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와인을 가지고 간 기억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홀린 거예요. 와. 본인이 뭔가에 홀렸고 자기가 혼자 말을 한 거고 혼자서 그 와인을 따라서 그 승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갖다 놓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몰랐고 자기는 그 승객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와, 소름 돋아.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 사이에 얘기가 도는 거는 이렇게 벙커에서 귀신을 본다든지 콜벨이 막 띵동띵동 띵동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네. 혹은 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그 스낵이나 술 같은 걸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거든요. 좋네. 그 예. 라운지에 못 보던 손님이 하나가 있다든지 예. 혹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승무원 수가 갑자기 플러스 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 비행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저는 아니지만 겪었었던 거고. 오,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해준 부사무장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언니의 룸메이트였어요. 아. 네. 다른 선배나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네네. 이 부사무장이 그 얘기를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렇고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서 저희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이야. 그래. 모든 네. 직업에는 이런 금기시 되는 것도 있고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승무원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굉장히 많은 막 카더라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디테일한 이야기였고 또 실화이기도 했고 네네. 근데 그 언니분은 결국에는 그때 이후로는 비행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로 이제 그럼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좀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애 같아서 죄송한데 좀 잘 모르니까 이 비행기 타다 네, 보면 창문 쪽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창문도 밖에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네네, 그쵸. 바깥에 보다 보면 뭐 이상한 게 막 날아다닌다거나 따라온다거나 그런 목격담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예, 예. 이제 그런 거는 딱히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딱히 그건 따라다니는 없나 게. 보구나. 예. 네,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 귀신을 봤다, 뭐 누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도, 예,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비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단 훨씬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네, 이유야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장 마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불시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뭐 불시착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보통은 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승무원들이 해결을 하고 이제 네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무 억울해서 못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좀 전에 언니 얘기를 해드렸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380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희끼리 그냥 했던 얘기는 그 승객분이 되게 눕고 싶기는 하셨나 보다. 예. 벙커까지 나타나시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스마일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분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직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 웬만한 사람들이나 바로 죽은 귀신들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죽은 줄 알 때까지 가면 어느 정도 묵은 귀신이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니 나는 분명히 계속 부르고 나는 와인을 먹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도 뭐 와주질 않으니까 뭐 화가 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언니는 오히려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던 게 예.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했던 승객한테 애초에 본인이 와인을 안 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아, 사람이 그 다른 거에 대한 것보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 비행을 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먼저 돌아가신 건데. 뭐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자기가 모르겠고 네네. 어떤 때부터 본인이 사람이랑 얘기했는지 귀신이랑 얘기했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냥 무너져 버렸겠죠. 네. 스마일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가 너무 귀한 얘기니까 이것도 공포 이야기 중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승무원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셨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변 동료분들에게 이제 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또 직접 이런 금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도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없겠죠. 이 그 승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는. 네,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는 비행기 중에서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호텔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 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사실은 공연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네.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귀신 이야기들 들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일님이 뭐 예를 들어 판소리도 하셨고 뭐 승무원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직업 계담이 있으시겠다. 예, 그쵸. 맞아요. 자, 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 또 그런 또 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조금 더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와, 근데 승무원 괴담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보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뭐 승무원분들께서 많이 뭐 이런 쪽에 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직접 참여해서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귀한 괴담이었고, 이 비행기 안에서 겪는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관련된 괴담, 금기, 그리고 실화 이야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또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또 긴장도 되시겠지만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때론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쵸, 예. 자,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봐 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보안을 하시면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렛츠 가! 끼리 렛츠 기릿! 먼저 이 글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처음에 보안 일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라서요. 네네.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정도, 2005년도 7월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 일을 하게 됐어요. 네네. 보안 일을 했는데 일단 자리는 일단은 아산이라는 동네였고 충남 저는 대전에 아산. 사는데 네, 대전에 사는데 아산까지 이동을 해서 딱 첫날 근무하는 딱 첫날에 땄는데 공장이 너무 산 꼭대기에 있거니와 주변에 좀 뭔가 좀 딱 사람 딱 보면 좀 깨름직한 동네가 있어요. 있지. 예. 네.
그런 동네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뭐 오래 일할 거 아니니까 잠깐 일할 거니까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했죠. 네네. 회사는 아산에 있는 H제지인데 H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저가 퇴사하기 직전에 큰 화재가 나서 지금은 D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아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업체가 어딘지는. 네. 예, 그 화재로 발생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겪었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예. 일단은 얘기를 본격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출근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였는데, 네네.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 중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꽝 하는 소리가. 예. 제가 군대를 포병으로 갔다 와서 그 포 쏘려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고 직접 쏘기도 해봤지만은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예. 공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일이 뭐가 있지? 해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갈아입고 나왔는데 밖에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수선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뭔가 일이 나긴 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넋이 났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한쪽에서는 뭐가 타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열기가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했고 반대쪽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돌을 딱 돌려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 큰 공장에 불이 난 거죠, 불이. 화재가.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 네네. 그런 건 뉴스에서 보면 아 진짜 불이 났구나 하는데 그걸 제가 접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있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현장에 소화기 하나 딱 들고. 근데 딱 들고 가는데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그때는 연기도 심했고 그리고 불도 워낙에 크게 났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요. 위험하죠. 예. 근데 이제 직업이 보안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불났다고 해서 저도 같이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 근처로 가게 됐어요. 예. 그때는 뜨겁다는 생각도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화재가 났던데 근처까지 갔었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 형체가 그래서 그 사람 형체를 제가 뭘 하던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대피를 시켜야겠는데 네.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네. 확률적으로 이렇게 뜨거운데 연기 속으로 사람 형체가 보이는데 그 사람 형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너무 그 상황에는 그 생각과 너무 뜨겁고 덥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의 공황 상태. 예. 그러다가 이제 저도 무서워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딱 쳤는데 뭔가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공장 근처에 있는 다른 구조물이랑 이렇게 부딪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는 저희는 보안업이고 네. 그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인사를 하면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보안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딱히 이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은 그냥 개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지금 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분명 내 뒤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웃기고 내가 이 사람 못 보고 지나친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빨리 뒤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이 힘을 주면 밀려나는데 밀려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 예. 그래서 뭐지?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취하면은 전봇대랑 싸우고 나서 뭐 전봇대랑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랑 씨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봇대랑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게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네네. 벽을 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밀었어요. 예. 밀고 밀다가 어떻게 그냥 뒤로 밀렸나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밀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안전한 곳으로 바래다 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봤던 사람 형체가 먼지를 파악해서 다 현장에 들어갔죠. 그때도 뭐 주변에 이제 소방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했고 네네. 그때 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변에 이제 뭐 아산, 뭐 천안, 당진, 뭐 주변에 있는 소방서는 모든 차들 다 들어왔었으니까 와,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소방차도 많았고 구급차도 그것도 많았고 경찰도 많았고 불은 나고 연기는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한 번 겹치니까는 멍해지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 패닉이 정도로. 오지.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멀쩡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지금 생각 좀 말이 안 되는데 네네. 멍해 있는 상태였는데 모르겠어요. 딱 멍해 있다가 아까 그 사람 형체 그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사람을 찾아야 할 생각으로 앞으로 가다가 네. 누군가 제 어깨를 딱 잡고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나가 하는 소리. 나가? 예, 그냥 예. 나가 하면서 제 뒤로 끌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뒤로 끌려지면서 딱 정신을 놓은 거예요. 예. 분명 저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다가 뒤에서 제 뒷목을 잡으면서 나가라고 외치는 걸까지 예.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 딱 정신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거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퇴원을 했을 때 네. 그때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이랑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다른 직원분들이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예. 일단 화재는 분진 폭발이었어요. 오. 회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그 뭐 연료를 얻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네. 물론 회사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나무 재가루 분진이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옷과 옷 사이에 그 분진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예. 분진 폭발이 상당히 화력이 커요. 그래서 오. 터졌는데 너무 심하게 터지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나무까지 다 뒤집어 사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불이 크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다른 보안 직원들은 다 움직이면서 구조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저는 사람들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냥 멍하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제가 화재 현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냥. 그냥 걸어가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상하니까 저를 제지하겠다 생각은 했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워낙에 큰 화재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 하나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진 제 모습이 너무 걱정이 돼서 소방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기 사람이 들어갔다. 네. 지금 그래서 소방관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어떤 미친놈이 소방관도 아닌데 저기 사람이 들어가냐. 죽으러 일단 들어간 거야. 오. 그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절 찾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 소방관들이. 들어왔는데 연기를 딱 거치자마자 화재 발생하는데 바로 앞에 네. 제가 쓰러져 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방관들은 저를 구조를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때 당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뒷걸음질 했을 때, 내 뒷걸음질에 탁 막힌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인사드리면은 반갑게 인사를 받아준 아저씨였거든요. 예.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원하게 되니까, 이 아저씨도 그러면 다쳤으니까 병원에 왔겠지? 근데 퇴원하고 복직하고 나서 참나한테 물어보면은 네네네. 아무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입사하고 나서 그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2달여 동안 항상 저 근무할 때 야간이든 주간이든 출근하는 그 아저씨를 봤고, 그 아저씨 여기 다니는 사람인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 화재 그 기억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좀 빼려고 하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나 정말 걱정돼서 그러니까는 정말 장난 아니고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네. 자기가 여기서 10년 넘게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긴 사람도 없고, 너 나랑 같이 근무 쓸 때 한쪽을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는 보긴 했지만은 예.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예. 패닉이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럼 내가 그동안 귀신을 봤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귀신은 밤에 나타나 생각하는데 낮인데? 아침에? 해 쨍쨍할 때? 아니, 그리고 나 지금 23살, 그때 당시에 23살 군대 막 전역했는데 23살은 혈기도 왕성하고 귀신을 보더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좀 기가 셌던 그런 상태인데 내가 네. 귀신을 봤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계속 간직을 해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여기다 말하는 건데, 와, 예. 이걸 어디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놈 바라듯이 보르보시 볼까봐 네.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 왜 그날 불안하고 들어갔어? 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 구조라 들어간 거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 네. 내가 본 무언가를 따라갔다는 생각은 아무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돌비님 방송을 보면서 옛날 기억 속에 있던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기묘하다, 이거,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는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네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은 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방 안에 모든 불을 다 켜놓고, 네. 제가 키도 있고 등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귀신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예. 저는 이제까지 술을 한 번도 취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취하게 먹으면은 흔히 필름을 논다고 하죠. 필름 끊긴다고 하죠. 네네. 제 주변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제가 필름 끊겼던 모습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끊기면 제가 뭔가를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웬만하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것 같아요. 제가 좀 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뭐가 좀 오늘은 좀 뒷목이 많이 땡긴다 싶은 그런 날에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가끔가다. 귀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귀신이라고 지칭을 안 해요. 귀신을 지칭을 하면은 제가 무슨 무당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리님. 혹시라도 이제 그 존재들이 저를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왜? 아하. 아는 척을 하면 해코지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지내왔던 거죠, 그동안.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일로 너무 시꺼발 거를 경험을 했고,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기에 제보를 한 겁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거를 한번 재정리를 해보자면, 야간 이제 그 보안 근무를 쓰시다가 화재가 났고, 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은 분명히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하라고 해드린 건데, 결국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화재 현장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 하면서 누가 이제 잡아당겨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네. 근데 본인은 매일매일 인사했던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아저씨가 아마 저를 뒤로 끌면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저 지금 소름 돋아요, 지금. 진짜. 이게 15년 전 기억 때문에 이렇게 어. 소름이 돋을지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또 생방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때 당시 생각이 더 또렷이 나실 거고, 지금 듣는 분들도 너무 기묘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귀신을 본다, 아니면 귀신 같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보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두 번씩 보신 건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네. 주변의 사람들이 저라는 거를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예, 아, 예. 예, 별명이 가위라고. 가위. 가위. 가위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고3 때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네네. 쉬는 시간 10분 동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 딱 앉았는데 네. 가위에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 10분 자는데? 사이에. 오. 네, 10분 사이에 앉아 있는데 네네. 그냥 귓속은 들려요. 가위 눌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정신은 말짱해요. 네네.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안 움직이고 뭐가 사람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반장이 차례 경례하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방송에다가 이름 부르지 않고 가위라고 부르는 거, 가위라고. 너 이제부터 별명이 가위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얘기하니까는 전교생이 방송 다 듣잖아요. 네네. 그냥 1학년 애들은 가위가 누구야 해서 항상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가위가 저를 지시하는 건 알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물론 기독교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뭐 종교를 가진 학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불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사장이 스님이에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교과목 중에서 불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기독교 학교 있지만은 뭐 이수 과목으로 교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업은 있지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 똑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이사장님이 사업가가 아니라 스님이었다는 것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좀 이상한 일도 좀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저라는 걸 알 것 같아서 얘기 못 하겠지만은, 네네네. 예, 정말 기묘한 일을 많이 겪었죠. 일단은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보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화재 현장이랑 그렇죠. 겹쳐서 같이 겪으신 거기도 하지만 보안 일을 하시면서는 따로 이렇게 겪으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화재 현장 말고?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 어떤 일을 겪으면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냈던 것처럼 한 3개월 전쯤에 겪었던 일이 하나 있긴 하죠. 제가 현재 있는 사업장은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네. 그냥 가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탄가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소화기에 들어가는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가스 업체 특성상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사업장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사업장이라서 주간에도 보안 직원 1명, 야간에도 보안 직원 1명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간에 순차 돌 때도 혼자 돌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어야 되고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네네. 알게 모르게 저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기묘한 일을 겪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가스 업체다 보니까 생산 인력보다도 그 가스를 배달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주로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차량들은 대부분 밤 10시나 11시 사이에 들어와서 아무리 늦어도 새벽 10, 그러니까 00시죠. 새벽이니까 새벽 00시 전에 나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늦게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대가 들어오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대가 늦게 들어와서 그 닫았던 자바라를 걷고 그 기사 들어가는 거 보고 카메라 영상에도 찍힌 게 확인이 됐고 해서 그 사람이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는 출입구에서. 예. 근데 보통 한 길면 한 30분? 짧으면 10분 내로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분명 카메라에도 들어가는 차가 찍혔고 나도 봤는데 네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마감을 쳐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후레시키고 그냥 주차장으로 갔어요. 네. 차 시동 걸리는 거 보이더라고요. 왜 차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차 시동 켜놓은 채로 안에서 불 켜고 있으면 그 사람 보이잖아요. 그 차 안의 모습은. 그렇죠. 근데 멀리서부터 걸어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 처음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막 표정도 막 일그러지면서 근데 그래서 좀 무슨 노래를 부르길래 저런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갔죠. 예. 다가가서 앞 좌석 문을 열었어요. 뭐야, 예. 열었는데 정말 기묘한 게 문을 열기 직전에만 해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람인데 예. 문을 여니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거예요. 봤죠? 오? 봤죠? 저 그래서 보긴 뭘 봐. 난 지금 당신 보고 왔는데 뭘 봤냐고. 예.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약간 좀 이상해지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 개소리지? 이 말이 맞나고 근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주차시켜놓은 곳 맞은편에 그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예. 그냥 기사들이 그 차를 끌고 나기 직전에 급한 용무가 있으면은 거기서 보라고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네네. 그 간이 화장실에서 이 기사가 뭘 본 거죠. 예. 솔직히 무섭거든요. 밤에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사가 뭘 봤다고 하니까 네네. 솔직히 무섭긴 한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예. 후라시키고 갔는데 그 기사가 뭔가를 봤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뒤 돌아가지고 화장실을 뒤로 돌아서 기사 쪽을 바라보니까는 기사가 웃고 있더라고요. 예? 차 안에서 소름 돋아. 오. 차 안에서 절 바라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 사람 날 보면서 왜 웃지? 그래서 저도 화장실 쪽으로 다시 돌려봤는데 네. 저도 봤어요. 뭔가 좀 동그란 솜털뭉치라고 해야 되나? 솜털 그 뭉치? 동그란 좀 솜털처럼 생긴 공처럼 생긴 뭉치가 있는데 예. 그게 화장실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화장실 입구에 달리는 센서가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정면에 있던 기사가 그걸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건데 제가 딱 도착한 게 불이 안 켜진 거죠. 예. 그리고 기사 생각에는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봤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예.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좀 직업 윤리 좀 위반하긴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아, 예. 그냥 딱 뒤 돌아서면서 뭔가 있다는 걸 딱 보고 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도망갔어요, 보안실로. 예, 예. 그 기사가 어떻게 될지 생각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하고 나서 보안실 딱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책상 바로 밑에 들어왔어요. 예. 그냥 숨은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아까 들어가는 것도 봤고, 예. 그리고 내가 왜 안 나오냐 가서 그 사람이 얘기도 했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카메라를 돌려봤는데 예. 안 찍혔어요. 이 사람이 들어온 그 차에 안 찍혔다니까요. 소름 돋아. CCTV 영상에 안 찍혔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 이 사람이 들어온 걸 봤고 예. CCTV 영상에도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는 안 찍혔어요. 예, 예. 아니, 난 분명 봤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안 찍혔지?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됐나 싶어서 다시 돌려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예. 그냥 딱 하나 찍혔어. 내가 나가서 자바라 문을 열고 그리고 다시 보안실로 들어오는 걸 찍혔어. 아니, 보리님, 어떡해. 그리고 어. 보안실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후라시키고 가는 게 찍힌 거야, 그것도. 예. 소름 돋아. 근데 그러다가 주차장으로 갔다가 주차장에서 멍하니 있다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단은 제 모습이 찍힌 거는 제가 주차장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도 찍혔고 화장실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것도 찍혔는데 네. 제가 본 게 안 찍힌 거예요. 네네. 기사가 들어온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귀신인 거잖아요. 안 찍혔다면.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걸 근데- 인정을 해버리면은 전 일을 못 하니까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귀신이라고 해도 자동차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 제가 너무 기묘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제보하지 말고 그냥 나만 알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 무섭긴 한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나사랑이 처음부터 털어버리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에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편익이- 보리님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제 채널에 이제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하위들님도 계시고 계란과자님도 계시고 뭐 이게 막 이게 귀신을 보시지만 이게 좀 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 혼자 그런다, 막 나 혼자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그전 영상도 봤고 몇몇 영상도 봤지만은 네네. 보안직 경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네. 그 건물을 지켜야 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런 맞아. 일을 겪을 일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아, 저 직업은 무서운 직업이구나. 예. 그래서 솔직히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안직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고 했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겪었던 일이니까 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보리님, 이건 어쨌든 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신입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보리님께서 좀 더 저는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인정을 안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가끔씩 그렇게 홀려서 불러낼 때도 그냥 아니야 하고 무시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름 끼쳤고 진짜 이야기 자체가 너무 기묘해가지고 뭔가 결론은 안 났지만 그 귀신이 누군지 뭐 밝혀지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묘하고 미스테리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좀 확 무서움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상상력을 지금은- 자아내셨어. 네. 예. 지금은 제가 내일 당장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을 뿐이네요. 아이고, 아무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보리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분 얘기는 막 귀신이 엄청나게 무섭게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행동, 상황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 기사분도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문을 열었더니 봤죠. 이러고 저쪽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차 안에서 웃고 있었다는 게 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남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지 않는 게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